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19년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올해도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뭐 AI, 클라우드, 그리고 오피스 365, 그리고 개발 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노트로 비전 키노트 쪽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동안 먹고 사는 그 먹거리를 바로 소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CEO인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직접 등장을 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올해는 특별히 발걸음이 더 가벼워 보여요. 뭐 주가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뭐 130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발걸음도 가볍게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몇 해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책임과 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IT 쪽에는 앞으로 더더욱 큰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큰 기회에 뒤에는 책임도 뒤따른다.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 보시면 our 미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라고 하는 이런 벌써 몇 해째 이 문구를 하나도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자체는 바뀌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만 보면 거의 홍익인간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철학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떤 기회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는 거죠. 사실 직원들은 다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신뢰가 되지 않으면 지금 거의 클라우드의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맡겨놓고 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신뢰, 보안,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은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더더욱 책임감과 그리고 투명한 그런 윤리적인 의식,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한 번 실패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프라이버시, 사이버 시큐리티,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AI, 리스폰시블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항상 앞부분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차근차근 몇 해 동안 계속 쌓여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Platforms and Opportun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파워 플랫폼,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이런 것들을 오늘 주제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철학 위에 그리고 이 강력한 솔루션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센터가 역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자기 집에 가까운 그런 내가 활동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54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예,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는 게 아마 그 아프리카 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프리카 쪽이나 중동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에 불모지예요. 예, 뭐 AWS나 뭐 구글이나 아무도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0개 이상의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다. 이 인증이라는 자체는 보안이나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절차적인 것에 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믿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컴플라이언스들을 최대한 준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의 어떤 데이터들을 최대한 믿고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저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오픈된 마인드로 어떤 것이라도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뭐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리눅스를 윈도우즈에 올리는 시나리오, 그 외에도 여기 키노트에는 안 나오는데
Q샵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개발용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오픈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크로미엄 기반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거기에 커뮤니티들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텔리전스 엣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텔리전스한 엣지 기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인텔리전스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엣지와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애초에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와 업데이트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짓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시면 애저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금요일마다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소개도 하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애저를 사용하는 기업들 명단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뭐 알만한 기업들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례들 중에서 가장 이번에 눈에 띄는 사례는 바로 스타벅스 사례였습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잠깐 일을 하러 가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또 간단한 빵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두 개 서비스를 바꿔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이용해서 제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사용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빵이나 차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역시 제공을 하고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애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애저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장비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례가 아래에 있는 이 URL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이 URL을 통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기업이 통째로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은 그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스타벅스에 있는 기계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바로 지역별로 그리고 데이터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Secure Edge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원산지 확인 같은 걸 할 때 그 이력 관리를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이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저 커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찍으니까 이 커피는 어디에 어느 농장에서 누가 재배해서 생산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원산지와 원산지에서 원두가 나오면 이게 언제쯤 나한테 손에 들어오고 내가 선호하는 원산지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애저 AI 쪽을 얘기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툴 앤 프레임워크,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에 보면 그 애저 커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그냥 API 형태로 호출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 비전, 그리고 지금 사티아 CEO가 지금 가리고 있는 저 부분은 서치고요. 스피치고요. 다음에 서치 랭귀지, 그리고 디시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AI를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저 스피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스피치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피커가 지금 스피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사람이 만약에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스피커를 적당한 곳에 놔두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자 분석이라고 하죠. 화자를 분석을 해서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이게 요약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대리나 막내가 하던 회의록 작성 일이 이제 AI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막내들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몇 해 전에 이 스피치 엔진을 통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그 인식률 자체가 94.6%가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사람보다 알아듣는 건 더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역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회의선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보트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뭐 포드와 함께 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BMW네요. 네, 외제차에 약해요. 예, BMW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젯, 코카콜라와 함께 작업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 이번에 홀로렌즈 2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어요. 굉장히 뭐 한 곡지를 차지하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는 홀로렌즈 2는 뭐 홀로렌즈 2 이미 얘기했잖아. 예. NWC에서 이미 나왔죠.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사례 위주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도요타나 쉘, 그리고 처음 보는 업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 다음에 파워 플랫폼,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이나믹 365와 파워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파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워 BI 있죠. 네, 그리고 파워 앱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워 플랫폼에 속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키노트에서는 많이 언급이 안 됐는데, 파워 BI 쪽에도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통계를 낼 수 있고 그걸 BI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는 또 고객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오픈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는 그 데이터를 연결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이나믹스 365, 다음에 셉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어도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모델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툴로 원하는 플랫폼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과 원하는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도를 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연합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 플랫폼을 수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간 기업들은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선택받을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라고 하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인데, 자, 여기는 이 그림을 잘 봐주시면, 자, 제일 먼저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뭐 채팅, 그리고 각종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API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랩 API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랩 API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랩 API를 호출을 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그룹에 다른 사람들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팀스 안에 새로운 그룹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추가하고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일정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룹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룹웨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일정을 세팅하고요.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작업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이 사람의 빈 시간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오피스 365 안에 있는 API를 여러분들한테 오픈했어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랩 API 쪽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쪽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하나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는 고객들 명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랩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서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검색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마이 어널리틱스를 이용하면 내가 얼마나 어떤 시간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타나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네, 말로 했는데 얘가 내 일정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바로바로 정말로 개인 비서가 돼서 예, 제 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멀티턴, 멀티도메인, 멀티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꼭지에서 소개된 바로 이 멀티턴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에 있는 코타나를 불러내서 바로 대화를 하고 있죠. 오늘 내가 일정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일정이나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여기서는 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조금 더 넘겨보면 굉장히 많은 턴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일정에 어떤 사람들이 붙어 있고 이 사람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코타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코타나가 내 일정과 내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역시 프라이버시나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바로 하기 힘들겠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또 계속해서 새로운 턴들이 생기는 게 보이는데요. 자, 굉장히 복잡한 일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가려고 하는데 피자집을 예약해줘, 미용실을 예약해줘 이런 것들의 이상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이얼로그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하나의 플로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쌓고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와닿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런 요소들이 바로 필요했는데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윈도우즈와 오피스 쪽의 개발자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쪽은 네, 하나하나 팔면 팔수록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나씩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뉴 엣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뉴 엣지 같은 경우에는 크로미엄 OS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이용하고 있고 네,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엣지를 부정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시장에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하고 같이 발맞춰서 간다는 건 시장에 그만큼 큰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만약에 크롬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면 비슷한 오픈소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발자와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서 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잘 된 걸 그대로 흡수하고 그 커뮤니티를 안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에코시스템과 함께 갔을 때는 한두 번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예전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쩌다 한번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 성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와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이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다. 이 부분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용자들이 네,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요 다음 단계를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몇 개가 허용됐고 몇 개가 블럭됐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으면 이 자료들을 이렇게 컬렉션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네, 바로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워드나 엑셀로 바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로 보내면 네, 바로 웹 버전의 오피스의 워드에 바로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엑셀과 적용시키는 건 이렇게 내가 뭔가 사고 싶을 때 하나씩 컬렉션 했다가 샌드 투 엑셀로 했더니 와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재밌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에는 또 사람들을 또 유인하는 또 재밌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렉션 이런 기능들이 역시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이드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웹 기반의 새로운 도큐멘트 포맷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 고인물 소리를 듣기 딱 좋긴 한데 OL이라고 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드 이 4개가 있지만 4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가 지금 타이핑을 쳤더니 4군데 한꺼번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한 군데에서 그렸더니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그냥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영어로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나머지 브라우저에서는 각각 다른 랭귀지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워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입니다. 그래서 팀스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는데 워드에 있는 내용이 같이 수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객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동시 작업을 할 때, 컬래버레이션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로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공들이고 있는 게 바로 팀스죠. 팀스는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들이 있고 데모를 바로 보시면 바로 이렇게 비디오 콜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흐리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죠. 저건 사람만 AI로 인식하고 있고 배경을 그냥 흐리게 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지금 해변가로 바꾸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사무실인가? 여기가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화이트보드 기능이 포함된 게 보여요. 자,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이트보드 앞에 있는 사람을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팀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이런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각종 디바이스들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작업을 하는 에코시스템 업체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데모는 바로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이 업체하고 컬래버레이션 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 업체는 팀스 안에 하나의 팀스 앱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죠. 팀스 안에 스페셜이라고 하는 앱이 떠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홀로렌즈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앞에 지금 보면 이 까만 옷은 실제로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이 부분은 원격지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홀로그램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라고 서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선택을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게 어때요? 라고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홀로렌즈 2가 나오면서 또 공간 인식하는 게 애저 기반상의 어떤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데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걸 봤을 때 홀로렌즈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데모를 보시면 이제 핸드폰을 가진 사람도 여기 대화에 같이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다시 보니까 이거 핸드폰은 아니고 PC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화를 들어보면 자기 PC 상에 있는 3D 모델을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자, 재밌는 거는 여기 파란 옷을 입은 이분이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안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와우, 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와 오피스 365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플랫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게임 플랫폼은 PC, 콘솔, 모바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택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게임을 위한 플랫폼들이 잘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라이브의 유저가 지금 63밀리언 정도 된다. 이 숫자도 작은 내용은 아니죠.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맨 끝으로 이제 정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내용들을 몇 가지를 리캡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전 제품이 이제 AI가 비가 내리듯이, 봄비가 내리듯이 모든 제품에 AI가 녹아들고 있다. 이제는 AI는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 자체가 하나의 제품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픈소스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장기적인 제품 라인업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오픈을 전적으로 선언한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는 그 제품이 추가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 제품 자체이고, 그리고 더해지는 제품이 아니라 곱해지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큐리티가 만약 제로가 된다든지 프라이버시가 제로가 되면 제품 자체도 같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났고요. 자, 맨 끝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R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영상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보다가 뭔가 핸드폰을 바꿔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아까 있던 그분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자, 이 핸드폰에서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와우, 마인크래프트 실사판이에요. 이제는 이거 따로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마치 마인크래프트 AR 버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티저 영상만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째 날 키노트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는데, 일단 비전 키노트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자기가 자신있게 잘할 수 있는 지금 클라우드, 그리고 오피스 365, 그리고 윈도우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홀로렌즈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던 그런 비전 키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테크니컬 키노트 AI 앤 클라우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